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사건은 울산 동구 방호동에 있는 아파트 이름이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외국인 아파트. 아파트 이름이 웃깁니다. 참 재밌는 아파트인데 자, 이것을 제가 수업 사건으로 선택한 이유는 울산시의 어떤 부동산 시장 중에서도 지금 현재 동구가 가장 좋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어떤 경기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부동산 주변에 있는 부동산이 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경기도 좋지 않지만 특히 조선 어떤 경기에 민감한 울산 동구, 자 그쪽 시장, 경상도 안에서 가장 침체 많이 된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이 지금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지금은 상황이 어떤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수업 사건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물건 종류는 아파트, 대지권 33.9평, 상당히 크네요. 자, 건물 면적은 25.69평,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자, 감정가 3억 600, 자, 한번 유찰 30% 유찰돼서 2억 1,420만원에 진행 예정입니다. 소유자는 주 누구누구 주식회사인 것 같고요. 채무자는 김 누구누구입니다. 채권자는 제 뭐뭐뭐입니다. 자, 입찰 34일 전, 사건 접수는 3월달. 그러면 약 9개월 정도 만에 2019년 12월 11일 날 진행했습니다. 3월 6일. 자, 이때 유찰됐습니다. 최저가 2억 1,420만원. 어떻게 생긴 아파트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고층은 아니고 조금 낮은 아파트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파트 단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단지가 있고 2단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자, 누가 거주하고 있는가?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 권리는 없다. 자, 매각으로 설정된 지상권도 없다. 자, 등기 현황 요약본이 없네요. 없어서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세한 주소가 있습니다. 방어동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외국인 아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나 방어동이 현대중공업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데, 아파트 이름 자체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외국인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길래 아주 이 상징적인 아파트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분석해 봅니다. 자, 등기사항, 인수할 사항은 없습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에 인수할 거 없다라고 나와 있지만 등본을 직접 확인한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자료를 만들면서 저는 봤는데 인수할 거 없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 근저당 이후에 뭐 특별히 인수할 등기는 없더라. 모두 소멸된다. 자, 관리비는 입찰가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거 누가 살고 있는지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관리실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임차인과 관련된 사항 보면 조사된 임차 내역 없다. 자, 이렇게 명확하게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살고 있느냐? 자, 누구를 상대로 점유권을 회복해 올 것이냐? 자, 본권 부동산은 폐문부재되어 있다. 점유자 조사 불가하여 주민센터에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전입세대조차 없다. 자, 이런 경우는 찾아가서 누가 사는지 확인해보고 없으면 소유자를 상대로 그리고 채무자를 상대로 명도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도계획. 자, 소유자, 채무자 세대입니다. 자, 소유권자이며 채무자인 다르죠. 소유권자와 채무자는 다릅니다. 자, 그 두 사람을 상대로 전부 명도를 진행해야 됩니다. 강제 집행을 하자면 350에서 약 400 정도 됩니다. 이럴 때는 350 정도 이하에서 협의해서 내보내는 것이 최선이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하긴 하지만 이 경우는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제3자가 살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염두는 하셔야 됩니다. 자, 시장명을 보겠습니다. 뭐 깜짝 놀랄 금매다 이래가지고 주인분은 손해가 막심하다 뭐 이렇게 해서 2억 4,500이 있습니다. 2억 4,500. 요거 우리 물건보다 좀 작은 물건 1억 4천. 이 계산해 보면 이게 20평이죠. 20평인데 이 계산해 보면 뭐 한 700 정도 됩니다.
700. 우리가 이게 36평이니까 곱하기 하면 뭐 한 이 정도 비슷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예, 이렇게. 자, 실거래가 보겠습니다. 실제 거래된 내역이 있는가? 동평형대. 자, 물건은 없습니다. 동평형대 없고 20평짜리. 예. 우리 물건보다 평형대가 좀 작은 이것이 1억 7,500이 있더라. 대상물의 거래 가치. 자, 거래 가능 금액은 얼마나 될 것인가? 감정가는 이거다. 자, 예전에 이 아파트를 처음 살 때, 분양받듯이 이렇게 살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세한 이 물건의 역사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제 추측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자기 회사와 관련된 그 감독관 이런 또는 이 거래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거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축하지 않았나. 자,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다 팔지 않았나. 그때 분양받지 않았나. 주인분은 손해막심이라는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의 어떤 그 설명을 봤을 때 처음 분양받았을 때 가격보다 현재 많이 떨어져 있다. 그걸 감안하고도 그냥 던진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정도 가격을 줘야 살 수 있지 않았나. 네, 분양받을 때. 자, 현재 거래 가능 금액은 저는 2억 3천에서 4천 정도 예상합니다. 자, 주변에 비슷한 아파트 평형대 비슷하고 가격 비슷한 인근에 있는 아파트 2개. 자, 현대비치와 아름다운 집. 자, 97년도와 08년도 건축. 전용 면적 25.6과 25.4. 남동행, 남서양 비슷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2차에 모두 낙찰되었고 7대1의 경쟁률이었고 여기 12월입니다. 12월. 그리고 1대1 단독으로 낙찰됐다. 자, 울산에서 낙찰받았고 부산에서 낙찰받았다. 이제 울산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소지가. 이건 부산 사람. 자, 거제도의 물건인데 낙찰자는 울산 사람과 부산 사람이더라. 자, 이 물건을 보고 있는 그 예상되는 입찰자들의 범위, 지역적 범위가 경상도, 경남, 울산, 부울경 이 전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 좀 넓게 본다. 너무 많이 유찰됐기 때문에 실거주가 아니라도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물건이다. 그런데 경쟁률은 그닥 크게 높지는 않았다. 자, 1대1이었고. 자, 경우에 따라서는 7대1도 갈 수는 있다. 변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 데이터 안에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가 떠오를 겁니다. 감정가 2억 1,600 그리고 2억. 자, 거래 가능 금액은 이랬어요. 그때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86과 88%. 외국인 아파트 하한가 2억 3천을 적용하면 2억 나옵니다. 2억 정도의 낙찰되지 않을까. 이 하한가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유찰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유찰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러나 상한가 적용해보면 2억 951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감정가를 넘어가죠. 예, 이렇게 된다. 죄송합니다. 감정가가 아니라 그 다음 2차 가격. 1차, 2차 가격이 있으니까 10%. 한 번 더 유찰되겠네. 그죠? 2억 951만 원도 2차 가격보다도 낮으니까 결국은 3차까지 가지 않겠나. 3차까지 가서 2억대에서 낙찰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분석입니다. 예상 지금 보겠습니다. 자, 중간 정도 가격, 자, 2억 1천 정도 낙찰이 된다 가정하면, 자, 취득세, 이렇게 되고, 국민주택 채권은 이렇게, 그리고 등기비용, 그리고 명도비용 350. 그러면 2억 1,600 정도 됩니다. 아까 최저가가 2억 1,500 정도 됐죠. 네. 자, 제가 지금 분석한, 자, 1차 있고, 1차 3억 600. 네, 600. 자, 이게 1차입니다. 자, 2차. 자, 이렇게 있다가, 자, 여기로 유찰됐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자, 예상되는 낙찰가가 이 2억 1,500 정도, 2차 가격 2억 1,500보다 약간 낮은 2억 1,000 정도 된다. 자, 그러면 500 정도 차이 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자, 이 예상 가격으로 봤을 때는 한번 유찰되었다가 결국은 이 가격 근접한 금액에서 낙찰이 된다. 이 내용인데,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일부 공직적인 입찰자들은 이럴 바에는 그냥 막 경쟁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뭐 시간 끄느니 이번에 그냥 혼자 받자. 예, 받고 뭐 다음을 뭐 도모해보자. 그냥 500 정도 더 쓰자. 라고 생각하고 2차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예상 낙찰가는 3차까지 가야 되지만 이 2차의 그 최저가 수준과 얼마 차이 안 날 때는 여기서 단독으로 입찰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자, 그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분석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는 분들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 신청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